네, 유상인 장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SK텔레콤이 3중 안전장치를 쓰고 있다.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하면 100% 문제없이 보호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100%란 없습니다. SKT가 지금 의지의 표명으로 뭐 100%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SKT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뚫렸는지 확인해야 될 책임이 있는 과기부의 수장이 그런 말씀을 그렇게 쉽게 내뱉어서야 되겠습니까? 그 제가 쉽게 내뱉은 건 아닌데요. 예. 100%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확신하십니까? 예, 저도 지금 거기에 보호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교체 안 하고 있습니다. 제 유심 나름대로 데이터가 100% 신뢰를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네네 알겠습니다. 유심 데이터 지금 3년 전에 오픈 소스로 공개된 해킹 툴에 털린 거 알고 계십니까? 깃허브에 이미 오픈 소스로 공개되어 있던 해킹 툴에 뚫렸습니다. 3년 전부터 오픈되어 있던 소스였고요. 어느 보안 전문가가 뚫릴 거라고 예측을 했겠습니까? 3년 전으로 돌아가서 만약에 통신사들한테 물어봤으면 100% 털릴 확률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근데 장관님께서 그렇게 가볍게 말씀하시면 안 되시는 거고요. 장관님은 지금 증인 신분입니다. 만약에 실제 유심보호 서비스 가입했는데도 뚫리는 피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은 그것은 SKT가 100% 보상한다라고 했었고 뭐 그럴 일은 없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만약 실제 피해 발생하면 방금 하신 말씀은 위증이 됩니다. 위증으로 고발하겠다 뭐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번 사태의 무거움과 국민의 분노를 좀 현실을 좀 엄중하게 받아들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키사부터 과기부까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비판을 좀 엄중하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네, 그게 뭐 어떤 피해가 발생하면 이걸 들었는데도 그거를 제가 100%다라고 그 회사에서 저한테 확신을 줬고 저도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신뢰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그게 제가 위증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무장관으로서 거기에 합당한 책임을 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책임을 지시는지 제가 두고 보겠습니다. 또한 과기부는 통신사 이용 약관 허가 관련 주무부처입니다. 알고 계시죠? 네.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께서 오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SKT 대표가 본인들의 귀책 사유임을 명확하게 인정하였습니다. 약관에 분명히 본인들의 귀책 사유인 경우에는 위약금을 면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거 KT도 개인정보 유출로 위약금 해지 소송에 걸린 바 있습니다. 당시 판결은 KT 승소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그때 주된 이유는 귀책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KT의 귀책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SKT 사장도 통신 역사상 전무후무한 개인정보 유출임을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그렇죠? 예,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렇다면 중대한 귀책 사유가 된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약관에 따라서 위약금 무효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장관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 문제는 저희도 어쨌든 이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법적 제재 또는 뭐 이런 것들이 저희 소관 부서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무부인 세 곳에 이 법률 검토를 의뢰한 상태고요. 아직 답변은 받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게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이 법무부인들은 SKT가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지 조치 노력이 어떤지 이용자의 이해 침해 여부 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어쨌든 법률 검토의 결과를 받아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고의적 과실이 없어도 반드시 책임을 지시겠다고 방금 아까 오전에 대표님 말씀하셨었어요. 그렇죠? 모든 경우에 대해서 위약금 포함해서 다 책임을 지시겠다고 말씀하셨었습니다.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맞죠? 예, 그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객이 없으면 통신사는 존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번에도 정신 차리십시오. 이게 정론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이제 시간 끌기에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해지 위약금 면제 약간 지키겠다는 약속 지키시고요. 그리고 김경은 구글 코리아 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이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 출석해서 5.18 북한군 개입 음모론에 다시 불을 지피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죠. 지난주 국회 상임위에 출석한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은 5.18 민주화 운동을 둘러싼 음모론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북한군의 개입설에 대한 진화 위원장의 인식은 어떻습니까? 그 질문이라면 그 논란은 있지만 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모른다고요. 북한군 개입설, 난파 간첩설 등은 거짓으로 역사적 법적 판단까지 끝난 대표적 역사 왜곡이지만 박선영 위원장은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답변을 강요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 논란이 있는 것은 알지만 제가 북한군이 개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는 모른다고요. 제가 어떻게 그 이상을 답변해 드릴 수 있겠습니까? 5.18 북한군 개입설은 법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이미 사실무근이고 역사 왜곡 가짜 뉴스로 이미 판단 난 문제 아닙니까? 답 주시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이미 다 사실무근으로 결론난 문제들이 이렇게 정말 지겹게 반복되고 있는데 역사 왜곡 가짜 뉴스 컨텐츠 유통을 방조하고 돈벌이로 이용하는 빅테크들 문제 분명히 있습니다. 지난 3월 과방위에서 제가 가짜뉴스 영상에 광고 송출되는 거 관련 문제 제기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그때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그 수익 창출 조건에 의해서 저희가 수익 창출이 막히는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련해서 빠르게 조치하겠다고 그때 밝히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검토 요청을 해서 또 조치가 된 것들이 있다고 조치가 저는 알고 됐다? 있습니다. 네,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근데 지금도 5.18 북한군 개입설 등 역사 왜곡을 자행하는 그 유튜브 콘텐츠에 관련 팩트 체크 정보가 여전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위증 아닙니까? 그 단계적으로 지금 다시 그 작업을 하고 있고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몇 가지 광주 관련된 키워드로 검색을 해봤을 때는 정보 패널이 잘 나오고 있었습니다, 의원님. 근데 미진한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